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재 플랫폼 22차 세미나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강락, 임성진님 함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교회가 사회를 만나다 8차, 8번째 시간으로 돌봄이나 구제, 뭐 이런 사업들에 대한 대상 선정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돌봄이나 구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메인 사역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도 우리 교회 메인 사역 중에 하나인지 또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부가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교회가 과연 계속해서 해야 하는 영역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작은 교회들이 90%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뭐 이런 주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들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 교회가 사회를 만나다 청빙제도 오너리스크 또 공시공개 공공성 그리고 급여 사례 감사 또 지난번에 수입 지출 비중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다루는 내용은 지출 비중과 관련해서 연결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 배경은 무엇인지 또 규모나 종류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 대상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봄이나 구제의 어떤 배경 부분인데요. 이광락님, 교회가 이 구제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구약 말씀에 보면 보통 이제 뭐 고아와 가부들 돌보라고 또 뭐 우리 레위기나 이런 데 말씀을 봐도 나그네들 위해서 또 이렇게 뭐 네, 곡식을 걷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오늘따라 뭐 이렇게 좀 샤이하게 좀 크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 신약에서는 어떻게 그래. 이루어집니까?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또 약자들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러셨죠. 병자들 도우시고 예, 우리 그런 이제 모습. 초대교회에서 이제 그 집사를 세운 배경을 보면 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 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이제 교육자가 할 역할들, 집사가 네, 할 역할들 네,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교육자들은 저는 일단 제 생각에서는 말씀 위주로 좀 해야 네. 되고, 교회 장로나 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좀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구제를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 뭐 사실 근원을 보면 원래는 사도들이 말씀과 구제를 동시에 했는데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말씀에 소홀해지고 이제 바빠지더라.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구제를 빠지게 되더라.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집사를 이제 뽑게 되는 어떤 배경이 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서 이 교회의 어떤 메인 기능 내지는 사역들이 이제 구제적인 측면에 이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또 역시 뭐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의 이런 전통들은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이어져 왔던 것 같고, 그 칼뱅이 그 제네바에서 그런 부분들 사역들 굉장히 많이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문 교수님 오셨으면 잘 얘기해 주셨을 것 같은데. 아, 예, 안타깝습니다. 이 깔뱅의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 깔뱅이 이제 그 시의회와 함께 뭐 어떤 정치적인 역할도 많이 하지만 아예 이렇게 구제만 전담하는 기구도 만들고 또 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도 만들고 이제 이런 어떤 조직화하고 기구하고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던 그 시기까지도 굉장히 구제는 굉장히 메인적인 영역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이게 국가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최초로 이제 영국에서 사회사업, 뭐
이 소셜 팔러시, 뭐 이제 사회정책 뭐 이런 영역들이 이거는 도대체 뭔가 이 소셜이 참 너무 사용되는 용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 혼돈을 좀 혼돈 내지는 좀 이제 명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 웰페어라고 하는 이제 복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피니스에 가까운 것이라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영역은 오히려 소셜로.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유심히 보면 사회복지라고 하는데 사회와 복지가 이게 조금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인데 과거에는 어쨌든 굉장히 사회정책 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놓고 보면 교회는 점점 축소가 돼서 거의 없는 상황에 되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국가나 정부 영역들이 굉장히 이 영역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것 같고 뭐 기업들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몇 번 살펴본 대로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이광락 님도 이제 뭐 기업들 별로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네. 어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네. 성과급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조건이 있더라, 조건이. 음. 임원들에게도 그 성과급을 많이 주는데 10% 이상은 다른 사람 돈 드는데 기부하는 데 써라.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좋은 방법이네요.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주는 것보다 소비를 또 통해서 지역 상가 요새 또 어려운데 또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근데 뭐 또 자율에 맡기고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자율 맞습니까, 근데? 뭐 10% 하라 그래도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더 하고 싶으면 더 하고 뭐 그런 거죠. 네, 어차피 소비에 들어가긴 할 건데. 네. 아무튼 정부는 뭐 큰 정부든 작은 정부든 뭐 보수든 진보든 요즘 복지는 대세가 되어서 점점 뭐 소위 파퓰리즘 공약의 대표격들은 다 복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 영역은 매우 커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돌봄이나 뭐 정부에서는 구제라고는 잘 하지 않고 돌봄은 또 뭐 교회에서도 쓰기도 하고 어떤 구제의 어떤 규모나 이제 종류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광라님, 교회에서는 주로 어떤 데 구제를 하게 됩니까? 일단 뭐 크게 뭐 연말 같은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 네네네. 때 많이 하더라고요. 뭐 네. 저희 교회도 지금 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상품권을 오, 지역사회 상품권요. 이웃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제가 찾아가서 네. 관리하고 있는 좀 어려운 좀 이웃들 뭐 좀 나눠주시라고 상품권을 제작을 했고 또 지역 전달하셨습니까? 상가에만 지역 상가에만 또 쓸 수 있도록 상가를 우리 옛날에 이제 장신대에서 이제 쿠폰 만들어서 네네. 배부했던 것처럼 그 상품권을 만들어 지역 업체들하고 이렇게 기금을 좀 조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예, 한 사람이 받는 거에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지금 좀 1,000만 원 정도 일단은 작게 3월 총액은 1,000만 원인데 한 사람은 얼마씩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동사무소 쪽에는 제가 1인당 5만 원 정도로 해서 네. 준비를 했고요. 음, 주변에 있는 또 기관들이 있어요. 사랑 부스러기 뭐 사랑 나눔회라고 음. 뭐 한 부모 가정 뭐 아이들 뭐 그런 애들 돌보는 데인데 거기는 이제 학생들이라서 한 두 번 나눠서 지금 초등학생은 10,000원, 그 중고등학생은 2만 원 뭐 이렇게 그 운영비로 조금 드리고 네. 그래서 한 두 번 나눠서 드리고 그렇게 진행 그 좀 지금 열심히 상품권 만들고 있습니다.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네네네. 가장 많은 것이 쌀, 그쵸. 그다음 연탄, 원래 연탄.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걸 제가 우리 네,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우리 네, 네, 교회도 좀 알리고 네. 이렇게 바꾸자고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이 많네요, 근데.
근데 요즘 이제 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혼자 사는 어르신 댁에 방문을 했더니,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음,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외로워서 그렇죠, 뭐. 아,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쌀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쥐가 생길 것 같아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현장에서 나온 우스개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네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집중되어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뭐 음, 쪽방촌이나 이제 이런 쪽에 뭔가 좀 알려져 있는 곳에는 너무 많은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또 맞습니다. 뭐 비슷한 예인데 그 상계동에 가면 이제 백사마을이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동네가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연탄 이렇게 이제 배달 봉사 이렇게 가면 이제 다 거기를 가는데 연탄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음, 그러니까 연탄이 정말 없는 곳이 많은데, 예, 없는 곳이 많은데, 그곳에만 집중해서 주니까 연탄 보관할 곳이 없어서 정말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평소에, 평소에 주변 이웃에 관심을 가지거나 이런 활동들이 없이 이걸 이제 연례 행사, 시즌, 뭐 이벤트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 뭐 돕고는 싶은데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모르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TV에 많이 나온데 뭐 널리 알려져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까지 생기는데 이 금액들을 보면 이제 우리 정부에서 주는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중앙정부는 뭐 200조 그래서 한 35%, 서울시도 한 14조 뭐 이렇게 쓰는데 물론 이게 전부 다 시설 투자 비용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만 하더라도 뭐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뭐 가구원 수별로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주는 것들이 굉장히 이 금액이나 그런 부분들이 미미해졌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누가요? 받는 받는 사람이. 사람이? 예. 아유,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거 당연하다고 어,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아, 네. 예를 들면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더 달라 그러고 그리고 네. 저 사람은 더 많이 받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은 뭐 저걸 받는데 왜 나는 안 주느냐. 네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좀 좋은 말로 그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음, 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바쁘고 하니까 굉장히 업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이제 조금 접한다. 이제 이런 영역들이 결국 그런 부분에서 결핍은 사실은 그 해소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외로움, 적적함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뭐 이렇게 한 시간이라도 말동무가 필요한데 음, 이 대부분 이제 사진 찍으러 오면 주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영역들에서 조금 아쉬움을 표현을 하기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주고 싶은 것보다는 이제 그들이 필요한 거, 내지는 뭐, 다른 말로 수요,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영역들이 조금은 이제 좀 차이가 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이 교회가 이제 전달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영역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박스에 이런 거 저런 거 넣어서 전달하기도 하고, 요건 이제 순복음교회 케이스인데 한 10년 정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해 끝나는 이벤트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만족도는 뭐 돈으로 주는 것도 좋기도 하고 필요도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생필품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동안교도 비슷하게 이렇게 뭐 부활절에는 기쁨 나눔 상자 이래가지고 막 참치 통조림, 김 뭐 이렇게 막 이런 한 16개 세트로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 하는 그런 영역은 뭐냐면 이거 줄 사람을 교회에서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맞습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가서 네네네. 이거 누구한테 줬으면 좋겠습니까? 또는 전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네네. 평상시에 이제 이 교회 주변에 그 어떤 그 봉사하는 부서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평소에 어떤 관계 이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보충해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대상 선정 방법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와 함께 보실 텐데요. 대상 선정 방법을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지금 신청을 합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정부의 경우는 거의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과 교회는 신청이 약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광락님처럼 동사무소에 가서 그냥 알아서 주세요. 뭐 이렇게도 하고 또 기업들의 경우에도 뭐 굉장히 이렇게 좀 소위 뉴스거리가 되게 사진 찍히기에 좋게 이렇게 좀 물색을 해서 약간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진행되는 이제 측면이 있는데 그게 조금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광락님 교구 담당하시면서 뭐 좀 교구 내에서 또는 주변에 어려운 분들 뭐 발굴하거나 추천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일단은 교구는 이제 내년부터 맡게 되고요. 네, 우리 안에서 이제 구제 대상을 선정할 때 보통 이제 셀장들이 있어서 네, 구역장들이죠. 예, 구역장들 통해서 이제 어, 발굴을 하는데 요번 동사무소 갔을 때도 좀 이제 주의를 이제 요청받은 게 이 상품권에 뭐 불우이웃이나 어려운 이웃 돕기 뭐 이런 거 넣지 말라고 그래요. 예, 왜냐면은 그런 거를 쓰기가 상점 가서 어렵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뭐 어려운 대상 우리가 솔직히 뭐 파악하기 힘들죠. 힘들고 이제 셀장들만 이제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존심이나 이런 건 그런 것들 때문에 도와주기가 솔직히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상품권에 그냥 사랑 나눔 상품권, 교회와 이웃이 함께하는 뭐 이렇게만 말씀 한 구절 넣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도와줄 때도 굳이 선별을 할 때 그 선별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뭐 복지와 뭐 사회복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꼭 어려운 사람들만 뭐 구제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이제 복지 잘 살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도우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상품권 나눠줄 때 업체 그러니까 상가를 찾아가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그러니까 불우이웃이라 그러니까 이제 가게 이미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이나 이런 데 또 막 어려운 분들 찾아오시고 그러면은 또 카페나 이런 데들 좀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시지만. 그래서 이게 그냥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저기 시상으로 한 몇백 정도 나가고 꼭 어려운 이웃들만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네. 설명하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늘 그래서 고민이 교회 안에는 없는가 또는 이제 교회 안에부터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그렇죠. 있는 분들 돕기도 쉽지 않은데 뭐 밖에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데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들 어떤 관계성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네네. 또 교회 내에서도 그 시비가 항상 많습니다. 누구를 도와주면 저 사람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왜 여기만 하느냐. 저 사람 목회자하고 가까우니까 또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데 대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나 재산 조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심지어 금융정보조회 동의서도 받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싹 이제 말하자면 조사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일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시비들을 좀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하는 영역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이제
크게 보면 정부에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네 가지 종류로 있고 소득 수준도 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 오른쪽 표에 보면 이제 지급하는 금액과 관련해서 이제 금액들이 이렇게 이제 그 선정 기준입니다. 이거는 선정 기준인데 예를 들면 이제 생계급여는 혼자 살면 54만 원 이하의 소득일 때, 교육급여는 조금 더 높아서 한 91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약간 또 뭐라 그럴까요? 바늘 구멍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요 위에 층이 이제 차상위층인 차상위층은 더 형편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또 이제 모순점도 생기기도 하고 참 쉽지는 않은 영역인데 그렇다고 뭐 안 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이제 이러기에도 또 그래서도 안 되는 또 영역인데 뭐 조금 이제 좀 목회자들에게 이제 이런 영역이 조금 잊혀져 가는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 또 뭐 김동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목사가 가장 전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교인 아닌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인 만나기만 해도 시간이 빡빡하고 그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날 시간도 없고 계기도 없고 뭐 거의 그 정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요런 것들과 맥락을 같이 해서 보면 이제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네, 교육자들은 말씀으로 예, 기도로 도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뭐 우리가 물질적인 부족함이 솔직히 지금은 이제 많이 잘 살고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없는 음, 옛날에 비하면 이제 많이 생활이 좋아졌잖아요. 뭐 기초수급 생활을 뭐 기초수급 받으신 분이 저한테 제일 많이 그냥 고구마도 갖다 주시고 휴지도 갖다 주시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먹고 사는 그런 것보다 정말 교육자들은 그냥 그런 이 삶의 복지보다 그냥 좀 영적인 그런 정신적인 마음의 그런 복지를 위해서 좀 힘쓰고 이게 진짜 뭐 예, 그게 이제 구별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뭐 다양하게 행정 목사도 있고 뭐 그렇듯이 음, 그 담당하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장로나 집사들이 좀 그런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솔직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좀 제 개인적인 예, 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돕고 예, 근데 돈이나 참 이런 이런 업무 것들은 담당하는 사람이 제일 인기도 없고요. 큰 교회에서도 숫자 가장 적습니다.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 예, 여러 개 하면서 하나 하는 정도니까 굉장히 음, 좀 이제 많이 밀려나 있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좀 조화롭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과제는 여전히 이제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또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기초수급자는 복지 영역에서 굉장히 로얄티가 높은 이제 그런 어떤 뭐 층이라면 사각지대도 많고 또 요즘 그 자살 뭐죠? 결 극단적 선택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또 사정을 들어보면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그 정부의 복지 대상에서 이제 밀려난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밀려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른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다음번에는 그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상세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임성진님 한 말씀 뭐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구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거를 봉사하러 나와달라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나온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들 이제 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가나 이런 것들은 좀 동일한 문제구나,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생각보다 또 제한적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새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교재 22차 세미나 오늘 돌봄과 부재 뭐 이런 영역들을 이어서 한번 정부와 기업들 또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어쨌든 약자를 돌보는 영역은 지나치리만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영역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놓지 말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22차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